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이번 연휴가 엄청 길었죠? 저도 긴 연휴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보내셨겠죠? 이번 수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휴 기간 동안 보강을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실습 수업이라서 실습으로 100%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제 실습하기 전에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론 강의로 조금 앞부분으로 채워가고, 뒤에 이제 샤쉐 방향제라고 하는 향기 주머니 만드는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번 주차에서는 저희가 유칼립투스로 이제 시나몬 스틱이랑 같이 묶어서 만드는 가랜드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공급을 해볼 때 걔네들이 빨리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본 수업 시간에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요 샤쉐 방향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번에 조금 당겨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 만들기 전에 이론 수업을 간단하게 진행할 건데, 이 이론 수업 안에는 이제 지난번에 궁금해 하셨었던 에센셜 오일, 좋은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이제 각각 에센셜 오일의 추출 부위, 그리고 각각의 에센셜 오일들의 적용되는 효능,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들을 보관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론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센셜 오일의 정의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에센셜 오일이라 하면 식물의 열매, 줄기, 잎, 뿌리, 수지 등에서 추출한 휘발성의 고농축 에센스로 강한 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향이 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유적 효능을 지니고 있어 주로 향수, 비누, 화장품 및 아로마 테라피 제품 등에 사용되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식물에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의 생존을 위해 자연의 결과물로 방향성 물질들을 내뿜는데, 약 전 세계에 있는 3,500여 종의 식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그중 약 200여 종에서 그런 방향성 물질들을 내뿜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200여 종의 에센셜 오일이 추출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벌레나 기생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퇴치하고자 하는 자연 반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번식시키고 성장시키는 힘과 병을 치유하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고유의 자연 치유적인 생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로, 이런 유기체 성분들이 사람한테도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독이랑 방부 효과가 이 방향성 물질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에센셜 오일의 효능에는 소독이랑 방부 효과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에센셜 오일로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고 비폭력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수많은 질환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갖가지 건강과 직결되는 치료법, 예방 차원의 약제요법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인간에게 미친 공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치료 효과만큼이나 다양한 부작용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로마 테라피는 현대요법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자연적인 치유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치료는 반드시 아픔을 동반한다는 생각으로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치료란 통증 없이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이며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100% 이용하여 병을 뿌리째 뽑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비롯한 자연 치료법은 고정관념을 탈피한 21세기 의술로 떠오르고 있으며 환자들은 부작용 없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즐기듯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바람 때문에 아로마는 현대인에게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아로마는 천년 식물 향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정신적 안정, 피부 미용, 공기 정화 등의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인간이 가장 선호하는 자연 향기 그대로인 비폭력적인 치료 방법의 에센셜 오일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인체의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내부 장기, 분비선, 호르몬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질병을 물리치는 자연 치료법입니다. 이 요법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곰팡이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어 신종 세균성 질환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각종 양리 성분을 지닌 천년의 향이 후각신경을 통해 대뇌 변연계에 도달하고 면역세포와 호르몬을 활성화하여 정신과 육체 모두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로마 요법의 특징입니다. 요법에 쓰이는 오일에 따라 거의 모든 증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독의 위험이 전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투약 방식은 빠르게 증상을 억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병을 만성화시키거나 재발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반면 아로마 테라피는 방향제 물질에서 추출한 오일을 사용하여 통증을 완화함과 동시에 인체의 면역 기능을 회복시키고 말하자면 자연의 향이라는 돌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더욱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현대인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센셜 오일이 발견되는 식물체 부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 물질은 식물의 한 부위에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식물들의 방향성 물질이 발견되는 특징들에 따라 과일 껍질, 꽃, 잎, 나무, 뿌리, 수지, 씨앗과 같은 다양한 부위에서 추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에센셜 오일들이 추출되는 부위에 따라서 사람 인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인체와 식물은 거꾸로 상반작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로 꽃들은 생식기와 복부, 잎은 호흡기와 순환기, 뿌리는 신경계 쪽에 작용기작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물의 추출 부위와 에센셜 오일의 효능 연관관계에 대한 더 자세하게 적혀있는 표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꽃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의 효능에는 생식 기능을 강화시키고 감정 조절을 하며 항우울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며 호르몬 조절을 담당하고 피부의 노화를 저속시키며 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꽃에서 추출되는 주요 에센셜 오일은 로즈, 자스민, 네롤리, 멜리사, 일랑일랑, 캐모마일, 라벤더, 제라늄, 클라리세이지 등이 있으며 잎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의 효능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와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몸의 신체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이 주요 효능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잎에서 추출되는 주요 에센셜 오일에는 주로 허브 식물들인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티트리, 페퍼민트, 타임, 시나몬, 패출리, 파인, 사이프러스, 페티트 그레인 등으로 보여지며 다음으로 씨앗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의 효능에는 소화를 촉진시키며 비뇨기를 자극시켜서 이뇨작용을 돕습니다. 또한 해독작용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런 씨앗에서 추출되는 주요 에센셜 오일은 펜넬, 그리고 고수, 주니퍼베리, 블랙페퍼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감귤류 과일 껍질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의 효능은 기분을 전환시키고 기분을 업시켜주는 큰 효능이 있으며 또한 저희 손세정제나 이런 것들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효능 중에 하나로 세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기를 왕성시키며 주로 지성 피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감귤류 과일 껍질의 주요 에센셜 오일은 레몬, 오렌지, 베르가못, 그레이프 프루츠, 만다린, 라임으로 볼 수가 있으며 줄기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의 효능은 주로 상처를 살균하고 소독시켜 치유를 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심신을 이완시켜 조금 사람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며 호흡기 질환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줄기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들은 피부 보습에 효과적이며 노화를 저속시켜주는 효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줄기에서 추출된 주요 에센셜 오일 중에서는 몰약, 유황, 벤조인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줄기 또 다른 수지와 다른 나무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들의 효능은 근골격을 강화시키며 비뇨 생식기를 강화시키고 순환계를 도와주는 그런 효능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나무, 우드에서 추출된 주요 에센셜 오일은 샌달우드, 로즈우드, 시더우드 등으로 볼 수가 있으며 뿌리에서 추출되는 에센셜 오일의 효능에는 원기를 회복시키고 신경계 질환에 도움을 줘서 정신을 강화시키고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뿌리에서 추출된 주요 에센셜 오일에는 진저, 베티버, 당귀 등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 활용 방법입니다. 에센셜 오일 활용 방법에는 흡입법, 스팀법, 스포법, 입욕법, 마사지법, 가글링 방법으로 크게 6가지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복용법까지 7가지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복용법이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어 있지 않아 6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흡입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입법에는 건조 흡입법, 램프 흡입법으로 2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으며 건조 흡입법의 경우에는 손수건이나 티슈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2방울에서 3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흡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건조 흡입법은 부정기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사용하는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램프 흡입법의 경우에는 램프를 이용하여 뜨거운 물에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3방울에서 5방울 정도 떨어뜨린 후 증발하여 흡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주로 흡입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이상적으로 보며 건조 흡입법에 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팀법입니다. 스팀법은 큰 대야에 600ml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붓고 증상에 적합하게 제조된 에센셜 오일을 3방울에서 5방울 사이로 첨가한 후 머리카락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정돈한 후 목욕수건 등에 이용해
김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스팀을 쬐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때 너무 뜨겁지 않게 거리를 조절하고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주로 20cm에서 30cm 정도를 띄우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스팀을 쬐주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스포법입니다. 스포법은 통증 제거, 응급처치 등의 외용으로 사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집이나 아로마 테라피 샵 등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는 온스포법, 냉스포법, 냉온 반복 스포법이 있고 에센셜 오일을 희석한 물에 적셔하는 찜질하는 방법입니다. 온스포법은 주로 만성 통증, 종기, 부스럼, 감염된 파편, 귀 통증, 생리통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염증성 피부와 부종 때는 사용을 금해 주셔야 합니다. 냉스포법의 경우에는 삐고 부상이 입었을 때 1차 관리에 사용이 되며 편두통, 두통, 열을 떨어뜨릴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 스포법에는 근육 긴장, 인대 긴장 등의 부상의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런 스포법의 방법에는 물 1리터에 처방된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3방울에서 5방울 정도 떨어뜨려 준 후 잘 섞이도록 희석하고 수건을 물에 잘 적신 다음 적당히 짠 후 찜질을 하는 방법입니다. 스포에 좋은 오일들은 종기나 감염된 상처, 귀의 통증 등에는 캐모마일이 효과적이며 삔 곳에는 라벤더와 캐모마일을 5대5로 섞거나 라벤더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며 멍든 곳에는 라벤더와 제라늄을 함께 사용해주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류머티스 관절 통증에는 라벤더, 마조람, 로즈마리, 그리고 생리통에는 스윗 마조람, 클라리세이지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냉스포법 방법에는 라벤더와 페퍼민트를 함께 섞어서 관자놀이나 이마, 목 뒤에 스포를 하면 두통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욕법입니다. 욕조 가득히 물을 받은 다음 증세에 따라 아로마 오일 8방울에서 15방울 정도를 떨어뜨린 후 20분에서 30분 정도 몸을 담그는 것인데요. 전신욕, 반신욕, 좌욕, 족욕 등이 있으며 아로마 입욕법 같은 경우에는 아로마 테라피에서 마사지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 자체로도 치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쉽게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주로 근육의 이완에 도움을 주고 자극이나 통증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입욕법을 사용할 때는 욕탕 안에서 쉽게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어린아이나 노인들에게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제 수술한 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허락 하에 입욕법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법입니다. 아로마 테라피의 에센셜 오일 사용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고 마사지법의 이점에는 에센셜 오일이 피부에 쉽게 흡수됨으로 인해 가장 빠르게 에센셜 오일을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사지를 통해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근육통과 순환, 임파의 흐름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마사지를 통해 에너지 흐름의 균형을 맞춰주고 강화를 시켜줄 수 있으며 치료사와 환자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치료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사지법을 사용하실 때에는 에센셜 오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캐리어 오일에 희석을 시켜서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캐리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몬드, 포도씨 오일, 해바라기씨 오일과 같은 어떤 종류의 캐리어 오일을 사용을 하셔도 무난하며 무조건 향이 없는 에센셜 오일을 골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캐리어 오일 중에서도 호호바와 아보카도 오일은 건성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런 캐리어 오일에는 3%의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12세 이하의 어린아이, 노약자에게는 1% 미만의 희석 비율로 섞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하며 피부 열창이나 염증 상태, 열성 상태, 최근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는 마사지를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글링 방법입니다. 초기 목감기 편도선이 부어 있는 경우에 정제수에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가글하는 방법으로 가글을 하고 난 이후에는 무조건 깨끗한 정제수로 입을 헹궈 주셔야 합니다.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햇빛, 열, 습도, 금속 등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향과 색이 변질되기 쉬우므로 보관하는 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로 열, 빛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갈색, 녹색, 파란색 등의 차광 기능이 있는 유리병에 보관하여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고 어둡고 차며 건조한 곳에 오일병을 세워서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손에 닿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주셔야 하며 에센셜 오일의 경우 휘발성이 높고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하여 변질되기 쉬우므로 사용한 후에는 뚜껑을 꼭 잘 닫아서 보관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습기는 에센셜 오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욕실 등에는 오일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에센셜 오일의 보존 기간은 오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년, 개봉한 후에는 1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러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개봉 후 6개월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샌다루드, 유황, 몰약, 베티버 등은 오래될수록 품질이 좋아지는 오일도 있습니다. 캐리어 오일의 경우에는 특히나 산화나 부패가 하기 쉬우므로 차고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해주셔야 하며 직접 블렌딩한 마사지 오일은 가능한 6개월에서 9개월 이내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에센셜 오일의 주의사항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피부에 적용시킬 때 원액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로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극히 민감성 피부가 아닌 경우에는 라벤더나 티트리 오일을 화상이나 벌레 물린데 여드름, 무좀 등의 국소적으로 소량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에센셜 오일은 웬만하면 희석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이나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들은 에센셜 오일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성 테스트, 패치로 붙여서 테스트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목 뒤나 팔 안쪽에 2%의 희석 오일을 발라 12시간 정도 경과를 확인한 후 붉어지거나 가려우면 더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오일로 대치를 하여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베르가못이나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은 감광성에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 시트러스 계열 오일 중에는 베르가못이 가장 감광성에 주의를 해야 하는 오일이며 그 다음으로는 라임, 오렌지, 레몬, 그레이프프루트 순서대로 감광성에 민감합니다. 감광성 오일은 주로 밤에 사용하거나 6시간 이상 지난 후에 자외선에 노출되는 게 바람직하며 이 감광성 오일을 사용하고 낮에 햇빛을 내려쬐게 된다면 피부에 붉은 반점이라든지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에는 정확하게 사용 용량을 지켜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얼굴에 적용할 때에는 1%에서 2%, 몸에 적용하실 때에는 3%, 4%의 희석 용량으로 캐리어 오일에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하며 에센셜 오일 경우에는 임산부,
고혈압 환자, 간질병 환자 등 특정 상태나 증상에는 사용량을 2분의 1로 줄이거나 금지된 특정한 에센셜 오일은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 없이 에센셜 오일을 복용하면 안 되며 어린이가 사용할 때는 성인 용량의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희석을 해야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는 내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2개월에서 3개월 이후에는 다른 오일로 대체하여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